자, 해봅시다. 이게 또 삐뚤어졌어. 지구 시스템 해보죠. 지구 시스템은 태양 주위를 공전한 8개의 행성이겠죠.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걸 행성이라고 하고, 그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소행성이 있고, 해성이 있고, 외소행성이 있고, 유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외소행성의 대표적인 예가 명왕성이에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체연, 해, 명 이렇게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명왕성이 제외됐죠. 그 이유는 태양이 있고 그 명왕성 궤도에 명왕성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관측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쪽 궤도에 명왕성이 주도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크기가 너무 작은 거고 이 궤도상에 명왕성 말고 다른 것들도 존재하다 보니까 명왕성이 주된 행성이다 이렇게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만약에 제외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냐? 포함해야 될 행성이 너무 많아지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태양계 형성의 원인은 성운설입니다. 성운설.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이 여러 천체들이 만들어져 형성, 성운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운설. 뭐 사실상 뭐 태양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지구 시스템, 지구 시스템이 중요한 거고요. 지구계는 5가지 계가 있습니다. 지구계는 직권, 수권, 기권, 외권, 생물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이 5가지 권역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이야기가 이 단원의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기부터 해보죠. 기권. 기권이란 뭐냐면 기권은 행성의 중력에 의해 붙잡힌 행성의 중력 때문에 붙잡혀져 있는 모든 기체, 공기층을 대기라고 합니다. 지구 중력에서 붙잡혀 있는 기체를 지구의 대기라고 하겠죠. 약 지표면으로부터 1000km까지예요. 10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질소가 78%로 가장 많고요. 산소가 21%고 아르곤이 0.3%, 이산화탄소가 0.03% 정도 되는 순으로 질소가 가장 많습니다. 왜 질소가 그러면 대기 중에 많냐? 지구 전체는 뭐가 많아요? 지구 전체는 철이 많고, 지구 전체는 지각에는 가장 뭐가 많다고 했어요? 지각에는 산소나 규소 이런 애들이 많다고. 질소가 많은 게 아닌데 왜 대기에는 질소가 많을까요? 이 질소는 반응성이 매우 낮아서 그래요. 반응성이 낮다는 얘기는 놀아줄 애가 없다는 얘기죠. 질소는 놀아줄 애가 없어.
그러니까 지구 요소에 섞여 들어가지 못하고 거의 외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과자 사면 질소를 넣어줍니다. 심하게 넣어주죠, 요즘은. 심하게. 과자에다 질소를 왜 넣어요? 과자에다 질소 넣는 이유가 양이 많아 보이려고. 아닙니까? 그게 맞죠? 양이 많아 보이려고. 과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명목상 그래요. 과자를 보호한대. 맞습니까? 과자를 보호한대. 정말 진짜 심각할 정도로 조금 들어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과자값도 쌌는데 양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예전에 비해서 반도 안 들어있는 것 같아, 양이. 예. 새우깡 200원을 했는데. 1,000원이면, 그 봉다리 과자 4개는 샀어요. 1,000원이면. 지금은 뭐 하나에 1,500원인데, 뭐 정말 조금 들었습니다. 실상, 이거 마트 가서 과자를 내가 살 때 막 많이 사버리거든. 많이 집는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뭘 이렇게 많이 사? 금방 먹어. 애기가 이제 4살 되는데 걔도 먹으면 3봉다리 먹어요. 그만큼 양이 적다는 거야. 엄청 먹는다는 게 아니라 뜯어서 이렇게 놔놓으면 얼마 안 돼. 이거 심각하죠. 또 이 질소는 왜 대기에 있냐? 과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질소도 나와요, 뒤에. 반응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 질소는 우리 생명체에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어요. 단백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 질소도 누군가가 돌려줘야 돼요. 순환시켜줘야 되는데. 자, 또 이 대기층을 크게 2가지 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위쪽은 균일층이라고 하고 위쪽 대략 100km까지 99%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0에서 100km 정도까지가 대다수의 기체가 다 있어요. 99% 존재하는데 대략적으로 여기는 불균일층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서부터 균일층은 대류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밀도 차에 의해서 밀도가 무거운 건 내려오고 밀도 가면 올라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지표면 근처에서는 끊임없이 대류에 의해서 공기가 섞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퍼센트가 된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서만, 지표 부분에서만 저렇게 해당되는 거고 전체도 해당되겠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해당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500km 상공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산소가 21%인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지극히 바닥 쪽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 대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한 얘기냐면, 온실 효과를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온실 효과. 자, 한번 해봅시다.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어요. 당연히 태양이 지구에게 비대론을 가하죠. 태양이 가하는 주 에너지원은 가시광선입니다. 태양이 지구한테 보내주는 비대에너지의 대부분은 가시광선이에요. 다른 게 없다는 게 아니고 가시광선이 주된 영역이어서 낮에 밝은 거겠죠. 그러면 지구는 받기만 할까? 지구는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럼 폭발해버리겠죠. 얘한테 100% 받으면 100을 받았으면 100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 빨간색으로 써놓은 것을 지구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지구복사 에너지.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변이 법칙이라고 해서 파동의 파장 곱하기 절대 온도는 일정해야 돼요. 파동의 파장 곱하기 절대 온도는 일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표면 온도는 누가 높아? 태양이 높죠. 태양은 파장이 좀 더 짧은 가시광선 영역이고 지구는 표면 온도가 15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돌려주는 이 빨간색은 적외선 복사로 파장이 길어져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 영역 복사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복사입니다. 그래서 대기가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지표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져야 됩니다.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이유는 지표 근처에서는 태양빛을 받는 것보다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받는 게 더 영향이 큽니다. 지표면 근처에서는. 그래서 점점 낮아지다가 아주 높이 올라가면 이제 태양과 가까워지는 셈이고 지구 복사하고는 인연이 없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다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오존층이라는 게 존재해서 오존층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열 복사 형태로, 열 에너지 형태로 바꿔버려요. 오존층의 역할이. 그래서 저 부분에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저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온도가 원래는 계속 낮아져야 하는데 낮아졌다가 오존층 때문에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합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원래는 오존층이 없었으면 낮아졌다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써봅시다. 왜 낮냐?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덜 받아서. 이유는 저래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덜 받아서. 이게 되고 오존층 때문에 이런 온도 분포가 됩니다. 높이, 기온, 온도.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가 이렇게 되죠. 이게 대기층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대기를 나누는 기준. 대기를 나누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의해서 네 가지 층상 구조로 나누는 겁니다.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로. 자, 또 한 가지를 해보죠. 한 가지. 하나는 뭐냐? 안정층과 기온 역정층. 안정층과 불안정층. 안정층과 불안정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높이에 따라 기온이 이렇게 되면, 이런 분포가 되면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면, 자, 이쪽에 있는 상공에 있는 공기는 따뜻한 공기입니다. 이게 여기는 차가운 공기겠죠. 따뜻한 공기는 성질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따뜻한 거는.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 버리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성질이 있으니까 이 부분의 지역은 공기가 섞여요. 공기가 섞이지 않으니까 기층 자체가 안정하겠죠. 이런 층을 안정층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반대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보면은 이쪽에 있는 공기가 따뜻하고 이쪽에 있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이쪽에 있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그래서 얘는 올라가려고 하고요. 얘는
내려가려고 하겠죠. 그럼 이거는 공기가 잘 섞이죠. 얘는 공기가 잘 섞이죠. 섞인다는 거는 이게 좋은 거예요. 섞여야지. 잘 섞이면 기층이 불안정해진다라는 거죠. 잘 섞이니까. 그래서 불안정층, 기온 역전층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을 보면은, 자, 이게 우리 지구의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이게. 그럼 봐봐. 어디서 대류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긴 곳. 여기 1번 지역과 3번 지역이 대류가 일어나는 지역이겠죠. 그런데 저 1번 지역이 가끔 이럴 때 있어요. 가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지표면이 온도가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새벽에 냉각복사. 지표면이 더 차가워진 거예요. 새벽에는 지표면이 더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겁니다. 위보다. 그래서 지표면이 더 추워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돼. 그럼 이 부분에서 대류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새벽에 뭐가 끼냐? 안개가 끼는 겁니다. 안개가. 그리고 안개가 언제 거쳐요? 해 뜰 때. 해가 뜨면 사라져요. 사라진 이유가 지표면이 다시 가열되면 다시 불안정층이 돼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문제되지 않는데 이제 옛날 이제 한 120년 전에 런던 스모그라고 하는 게 기온 역전이 생겼는데 온갖 오염물질들은 다 배출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거죠, 이게. 또 운동은 새벽에 하는 게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운동은 새벽에 하는 게. 옛날에 틀린 말이 많아. 막 새벽에 운동해야 뭐 좋네, 어쩌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새벽에 하는 게 좋아. 여러분들은. 둘은. 왜냐하면 아직 젊기 때문에 아침에 하면 그 근육의 긴장 상태가 하루 종일 갑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아침부터 무리하면 이제 몸에 젖산만 쌓여갖고 피로감만 생겨요. 틀립니다. 다이어트는 새벽에 하는 게 좋겠죠. 새벽에 운동해서 근력을 키우면 몸이 긴장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잘 빠져요. 근데 이제 선생님 아침 되면은 그렇게 무리하면 몸이 보상 심리가 생겨 이제. 그래서 살도 잘 안 빠집니다. 살을 빼야 되는데 이놈이 학원을 하니까 빠질 수가 없어요. 학원을 하니까. 자, 그래서 금방 한 얘기를 요약을 하자면 대류권과 중간권이 대류층이 되고요. 얘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성층권이 안정층이 됩니다. 성층권 자체가 안정층이 되죠. 그래서 성층권은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면 죽어? 그러면?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면 죽습니까? 죽어요? 아니, 난기를 만났다 칩시다. 그래도 얘가 떨어질 때 한참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 다시 조종을 하면 되지. 근데 위험한 게 하나가 있죠. 그렇게 난기류에서 비행기가 막 나대면 어딘가 부서집니다. 생각보다 비행기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 수도 없고 단단하게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난기류에 의해서 엔진이라든지 주요 부품 이런 것들이 타격을 받으면은 아니면 날개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죠. 심지어는
기름도 버립니다. 기름 버리는 건 아셔요? 기름? 얘네들이 딱 목적지에 갈 정도에서 조금 더 넣어요, 기름을. 많이 못 넣어. 근데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착륙할 일이 있으면은 기름을 버리고 착륙합니다. 공중에서 기름을 뿌려. 기름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뿌리는 거예요. 기름이 없고 기체가 가벼워야 착륙하기가 좋으니까. 사람 목숨 갖다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기름량이 적정량보다 많이 남으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것도 버려. 오줌하고 똥도 버립니다. 적정량을 넘었으면. 옛날에는 버렸다고 하는데 요즘 안 버릴 것 같아. 요즘은 공중에서 이제 흩어버리면 미세 입자로 떨어지죠. 이제 뭐 우리 밑으로 떨어지겠죠. 진짜야 이거는. 이왕이면 생각이 있으면 바다를 건널 때나 이때 뿌리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알기로는 요즘은 안 하는 걸로는 알고 있어. 갔다 오면은 이제 퍼내고 하는데 위급하면 다 버려버립니다. 네 가지 층을 나누는 기준,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 높이에 따른 낮아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되고요. 당연히 대류가 일어나야 기상현상이 일어나요. 아까 대류가 일어나는 것은 대류권, 중간권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대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1, 3번만 가능하고 그런데 3번은 또 수증기가 없습니다. 수증기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가능한 곳은 대류권밖에 없겠죠. 대류권의 수증기 그리고 불안정층에 의해서 기상현상이 일어나고요. 오늘도 비가 오고 있죠. 희한한 겁니다. 지금 날씨가 이상하다는 걸 못 느끼죠. 몰라요. 지금 날씨가 이상하다는 거를. 이상한 거 지금 저렇게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비가 오늘만 온 게 아니잖아요. 벌써 눈 오고 비 오고 또 비 오고 이상하죠. 이상한 겁니다. 이게 겨울에는 원래 가뭄이어야 돼요. 그만큼 날씨 따뜻하고 남풍 계열이 많이 불어온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청진권은 자외선이 오존층은 차단하고 비행기 항로로 이용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권은 기상현상은 없어요. 대류는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없으니까 역시 불안정층입니다. 그리고 10권의 오로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일교 차이가 크죠. 여기서부터는. 그럼 왜 일교차가 크냐? 라는 걸 해봅시다. 그린하우스 에펙트, 온실 효과. 지구요. 태양은 아까 지구한테 빛 에너지를 주는데 주된 영역이 가시광선이에요. 태양이 지구한테 주는 영역이. 그런데 지구의 표면 온도는 대략 15도 정도 되기 때문에 15도에 해당하는 적외선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나가기도 하는데 갇혀요. 갇혀. 그럼 태양한테 100을 받으면 얼마를 돌려주는 셈입니까? 대략 30%가 30% 정도는 못 나가요. 그럼 70만 돌려주는 거냐? 그러면 큰일 납니다. 100을 돌려주는 거예요. 못 나간다면서요? 맞아, 못 나가는 거 맞는데 때가 되면 다 나갑니다. 그 때라는 게 뭐냐? 자, 얘를 비닐이라고 해, 비닐. 이 비닐하우스 에펙트라니까 비닐. 가시광선은 파장이 짧아서 비닐을 잘 투과해서 들어오는데 적외선은 비닐을 잘 못 나갑니다.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갇혀요. 그럼 이 비닐 안에 적외선이 갇히면 적외선은 열선이라고 불립니다. 그럼 이 안에 온도가 어떻게 돼? 점점점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이 빨간색의 파장이 짧아져. 이 비닐을 뚫을 정도로
때가 되면 짧아져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때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일정해지는 온도. 알겠죠? 지구는 그게 대략 15도 정도 되는 거예요. 평균 온도가. 이게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처럼. 저기 없으면. 낮에는 100도 가까이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00도 이렇게 떨어지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죠. 이 온실 효과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는 좋은 거예요.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왜 걱정할까, 온실 효과를? 온실 효과를. 이 비닐하우스 역할을 하는 얘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CFC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얘네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얘네들이. CFC, 염화불화탄소. 프레온 가스라고 들어봤어요? 프레온 가스. 여러분, 너네 태어날 때는 이미 금지돼서 못 봤을 거야, 거의. 이미 거의 못 봤어요. 예전에는 많이 썼지, 프레온 가스를. 그러니까 프레온 가스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두 번째,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미 금지를 했는데, 최근에 연구 결과로 대기 중에 저기 프레온 가스가 있어요. 누군가 지금 몰래 방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게 누구겠어요? 중국. 근거는 없어. 근거는 없는데 추정상 중국이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이 우리나라 조사를 했을 때 중국의 영향이 크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 세계가 몰래 하고 있지 않나. 다만 대가리 수가 많은 중국하고 인도 쪽이 많이 이렇게 돼요. 뭐만 하면 뭐 다 중국이야. 뭐만 하면 다 중국. 축구를 못해도 중국이고. 뭐 못할 수도 있지. 뭐 죽이네 살리네 하고 있고 지금 축구 못했다고 지금. 우리도 못하던데. 와, 요르단 상대로. 요르단 잘하던데? 이번에 다 유럽 많이 가고 이태리도 많이 가고 그랬어. 이게 너무 국뽕에 차서 그런데 요르단 피지컬이나 체력이 좋더만. 그리고 일단 유럽파 몇 명 빼고는 드리블을 너무 못해. 개인기가 너무 없어. 언제까지 패싱 플레이만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골대 앞에서 그 공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차? 골대 앞에서 그렇게? 너무 완벽한 찬스를 만들려고 하고. 아무튼 말레이시아를 크게 못 이기면 16강에서 일본 만납니다. 한일전도 지면 할 게 없는데 이제. 결승에서 만나야 되는데. 결승이 더 설날에 할걸? 설날에? 이게 착각이야. 이제 좀 축구도 많이 평준화된 듯한, 이제 우리도 유럽을 이제 이기는 날들이 머지 않았고, 이미 이기고 있고, 유럽을. 언제까지 맨날 무슨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애들이 뭐, 강국이냐. 이게 금지가 됐긴 했는데, 얘는 얘보다 한 60배 이상 온실 효과를 많이 일으켜요. 근데 온실 효과의 주범을 누구로 생각하는 거야? 얘잖아, 이산화탄소. 왜 그럴까요? 왜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라고 생각할까요? 절대적인 양이 훨씬 많죠.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는 쟤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더 많아요. 다른 게. 그래서 이게 1도 올라간 게 뭐가 문제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도 올라간 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동토층, 계속 얼어있는 동토층에 약 1억 년 동안 시체가 쌓여 있는데 동물이 거기서 죽으면 시체가 될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드러나고 있죠. 드러나면 급속히 썩을 거고
썩으면 메탄가스가 나올 거고. 이미 드러났죠. 메모드도 나오고, 또 나오고. 그리고 같이 나올 때, 이제, 온갖 바이러스가 또 나오지 않냐, 뭐 이런 것까지 걱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없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걱정해야 될 거는 평화로우면 여러분 삶이 그렇게 뭐 나쁠 건 없어요. 이 세상이 좀 평화롭게 흘러만 가주면. 왜냐면 우리가 못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기술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근데 무슨 또 코로나 같은 거, 코로나 24 이런 거 하나 또 터진다던가. 그러면은 우리는 참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나라예요. 먹고 살 길이.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기초 자원의 자격이 엄청나게 뛰어요. 석유나 이런 것들이. 엄청 뛰어서 그때 당시 이제 유가가 뛰면은 석탄 발전 엄청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석탄 값이 올라가요 또. 대만이 전쟁을 나도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하여튼 뭐 불안한 정세인데 이건 뭐 다 헛소리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이 이산화탄소가 그럼 얘가 많아지면 지구 내부에 그러니까 얘를 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이 벽이 두꺼워질 거고 두꺼워진 만큼 쟤를 뚫으려면 얘를 뚫어서 다시 나가려고 하면은 온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열평의 온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받은 만큼 돌려주게 되니까 그 1, 2도가 올라가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왜 따뜻하냐고? 이거예요. 이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이게 따뜻한 공기고 이쪽이 찬 공기예요. 과거의 형태는 우리가 이쯤에 있으니까 따뜻하고 춥고 이게 번갈아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모습이 이렇게 된 거죠. 지금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됐고 미국 쪽은 이렇게 내려와 있고 우린 따뜻하면 그 차가운 게 어디론가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미국 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영하 막 30도 막 이렇게 되고 또 반대로 미국이 갑자기 따뜻해진다. 그러면 얘가 어디론가 내려올 거 아니까. 이 어디론가 사방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어디로 내려오냐 이거지 이제. 중국 쪽이냐 아니면 한국 쪽이냐 이제 내려오겠죠.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가 좀 그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단점은 또 폭설이 내리면 엄청나게 내릴 수 있어요. 뭐 좀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서 정말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적도지방이나 극지방에 살 수 없게 되면 대한민국 땅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강원도. 그래서 이미 그거를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강원도에 땅을 사놔요. 산을 사면 돼. 산값이 싸거든. 왜 사요 산을? 개발을 해야 쓰죠. 뭔 개발하려고? 과일이 이제 강원도밖에 안 자라. 강원도밖에. 지금 이미 사과가 남쪽에서 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과값이 엄청 비싸요. 원래 사과는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남쪽, 대구 막 이런 데가 유명했는데 요즘 대구사가 안 보이죠. 지금은 충주 사과, 이제 충주도 안 돼 있는 거지. 이제 올라올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동두천 사과, 저기 연천 사과 막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강원도가 이제 과일 적합 재배지. 그래서 나의 은퇴 미래도 농업에 한번 걸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농업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농업을 하려면. 스마트 농업을 해야지. 안 좋은 거야. 내가 농업에 투자를 한다는 건 여러분 미래가 아무렇다는 소리예요. 미래가 안 좋으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쌀값이나 과일값들이 폭등을 하게 돼요.
날씨가 안 좋아지면은 이 재배가 안 되니까. 그럼 이제 청년들은 죽어나는 거죠. 자, 기권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권 나누는 기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쓰십시오.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낮아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자,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해보죠. 자, 요게 이제 그거예요. 요게 태양이 지구한테 태양열 에너지를 가합니다. 그러면은 지구도 받은 만큼 돌려주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것을 돌려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실험으로 나타내는 게 이 밑에 있는 거 이제 중등과학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등과학에. 자, 온도계를 여기다 설치한다고 합시다. 온도계. 여기 온도계 1번 온도계, 2번 온도계, 3번 온도계. 1번, 2번, 3번. 어떤 게 뜨거울까요? 온도계가. 어떤 게? 1번이 뜨거워요. 전등 쪽에 가까우면 뜨겁지 않냐? 물론 맞습니다. 근데 얘가 태양이라고 보면 엄청 멀리 있는 거고. 그러면 얘가 이 검정색이 지구 표면이고 걔가 지구 복사를 내보내니까 가까운 것부터 열을 많이 받겠죠. 열평형 온도가 1번이 가장 높게 되는 거예요. 1번의 온도계가 계속 올라가다가 언젠가는 멈출 거 아닙니까? 이게 열평형 상태가 된 거예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 온도가 지금 지구 열평형 온도가 15도에서 17도 정도 되는 거죠. 원래 15도인데 이제는 17도라고 해야 맞죠? 이미 1.5도 올랐으니까. 이미. 과학적으로만 따지면 앞으로 0.5도만 더 올라도 여러분의 공부가 쓸데없어져요. 쓸데없지. 이 산업 생태계가 다 바뀔 테니까. 산업 생태계가. 비싼 IT 기기를 뭐로 만듭니까? IT 기기를. 놀랍다니까 놀라워. 지금 요즘도 이제 장비를 나도 장비를 또 바꿔야 돼요. 쟤도 바꿔야 돼. 일단 노트북은 바뀐 건데 바뀐지도 모르겠죠. 이거는 바뀐 거야. 색깔도 바뀌고 바뀐 거야. 바뀐지 모르겠죠. 왜 똑같이 생겼거든. 전 버전이나 아니나 전 거는 실버고 얘는 그레이고. 근데 와, 살 때마다 놀라운 게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가격만 보자. 원래 진즉에 바꿨어야 되는데 너무 비싸니까 안 사고 싶더라고. 그래서 좀 포기를 하고 있다가 저기 수업하는 게 컴퓨터를 꼭 써야 되니까 이제 녹화를 하면 녹화가 내 이걸로 자동 저장돼요. 핸드폰을 안 찍어도 돼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요즘 학원들이 해요. 고밀도도 좀 해야 되는 텐데. 왜냐면 비싸 장비가. 여기 다 설치하려면 한 3천만 원 들어요. 비싸긴 하더라고.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서 그럼 바꿔야 되겠지 하고 바꾸려면 개 비싸. 내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버전인데 지금 여기 인터넷에 두드려 보면은 230만 원이야. 뭐 카드 할인 받고 하면은 최저가 한 200에서 210? 그것도 난 안 사고 싶었어요. 쓸데없고 내가 이거 게임할 것도 아니고. 근데 마침 이게 처음에 지금 얘가 인텔 14세대가 들어가 있는 거고 메테오 레이크 얘부터 울트라 5, 울트라 7 이럽니다. 명칭이. 옛날 i5, i7 이러듯이. 근데 지금은 7 들어가 있는 걸 넣어줘요. 나는 5 들어가 있는 걸 산 거야. 나한테는 이게 쓸모가 없어요. 나한테가 아니고 여러분한테도 쓸모가 없어요. 이게 잘 모르면 이런 거 사는 거야. 얘는 출고가가 비싸고
얘는 출고가가 기껏해야 2, 30만 원 차이 납니다. 근데 나는 이걸 얼마에 샀냐면 135만 원에 샀어요. 싸게 샀죠. 이게 다 초창기 때 이 두 모델을 만들다가 이것들이 얘부터 소진돼 항상. 얘네만 남지? 그리고 때 되면 안 만들어요 이거를. 왜? 잘 팔리고 있으니까 비싸게만 팔아먹는 거죠. 삼성 전략이 그렇습니다. 역시나 뒤져보니까 한 160만 원 생각했는데 더 싸게 팔더라고. 그래서 후딱 샀지. 그리고 없어요. 이제 끝났어. 이거는 전국 중고로 찾으면 있을 거나. 왜 세븐을 안 사냐? 왜 안 사냐? 노트북은 성능이 좋으면 스로틀링이 됩니다. 이 전 버전이 노트북 2, 얘가 4예요. 북2, 그건 360이고 얘는 4고. 그 2를 왜 바꾸려고 했냐? 그것도 최신입니다. 최신인데 스로틀링이 너무 심해서 짜증나더라고. 이게 끊겨. 그래서 바꾸려고 한 거예요. 뭐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얇게 만들어 놓고 세븐을 집어넣으면은 스로틀링이 생깁니다. 굳이? 그러면 생각해보면 저는 게임할 건데 그럼 이거 사면 안 되죠. 다른 거 사야겠죠.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대학교 갈 때 그거 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이제 아버지가 뭐 의사다 그러면 이제 맥북 사시고 옵션 좀 타협하면 500 정도에 살 수 있어요. 450 정도. 풀옵션 하면 1000만 원 나옵니다. 1000만 원 나와요. 그것까지 필요가 없고 대략 한 350에서 450 정도 맥 사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항상 11월 말부터 1월 초까지가 노트북을 되게 싸게 파는 때예요. 이때 같은 성능이면 노트북은 좀 이거 어차피 써먹지도 못해 이걸로 하시고, 그러면 저런 것들이 오히려 인기가 없어요. 잘 모르니까. 아는 사람은 나 같은 놈은 사는데 같이 내놓잖아. 세븐? 파이브? 세븐 요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 사면 성능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것도 못 써먹습니다. 그래서 저걸로 몇십만 원 아껴서 태블릿을 사십시오. 태블릿 사요, 태블릿. 태블릿을 얘는 이제 터치만 되고 펜이 안 돼서, 전에 거는 이게 쓸 수 있었어요. 펜이 안 돼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었지, 태블릿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 뽀로로용으로. 이걸 뽀로로 봐, 우리 아들이 이거를 뽀로로로 봐. 이거를. 이 비싼 놈을 갖다 봐. 내가 쓰려고 샀는데 뺏겼지. 뽀로로용으로. 이제 써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뽀로로용 사줘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정말 진짜. 공룡과 뽀로로에서 끝났고 이제 공룡 열심히 보고 있어. 공룡 원숭이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아는 만큼 됩니다. 아는 만큼. 그래서 알아야 돼. 그때 뭐 자동차도 알고 뭐 그런 것처럼 알아야 됩니다. 그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자격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특히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자기 관심 있는 거. 저는 뭐 여자에 관심 있으면 뭐 여자를 잘하면 되죠. 근데 건물주 여자랑 걸으면 되지. 인생 뭐 있어. 난 직권으로 갑시다. 직권. 직권 뭐 다 알고, 직권도 네 가지 층으로 나오는 것도 중학교 때 배웠고요. 핵과 멘탈과 지각. 핵은 외핵과 내핵. 얘는 기준이 뭐냐, 나누는 기준이 깊이에 따른 쟤네들 갖다 줘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 왔다. 이거 시험지 주고 와야 되니까. 잠깐만. 여기 잠깐 쉬었다 합시다. 안 되겠다. 깜빡했다.